요즘 부산에 엄청 핫해지고 있어요. 2026년도 기준으로 한 최소 500만 명 정도까지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한 업장은 5천만 원까지 3일 동안 벌었다고 합니다. 부산이나 아니면 울산 같은 지역들을 검토하시게 되면은 수익적인 측면으로 정말 매력적인 지역이라 생각이 들고, 성수기 7, 8월 정도는 매출 9천은 솔직히 무난해 보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7, 8천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유식 시청자 여러분, 더유식의 비즈니스팀 정낙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역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는 호텔이 이제 부산에 또 해운대점이 런칭을 해서 성황리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초량동에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시공을 들어가는 현장이 있어서 잔금을 치르러 왔고, 비포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3개월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호텔까지 이동하시면서 부산의 정겨운 느낌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부산을 요즘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 SRT, KTX 너무 잘 돼 있고, 수서역이나 서울역에서 출발하면 2시간 반이면 오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물가도 굉장히 서울보다는 저렴하게 느껴지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렴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많이 오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은 어느 나라 분들이시냐? 일본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대만, 미국, 중국, 이런 순으로 지금 제일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BTS가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었잖아요, 인파가. 근데 부산에서도 이제 여름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3일 동안 숙박료가 어떤 한 업장은 5천만 원까지 3일 동안 벌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지금 예약받은 숫자 기준으로만 봤을 때요. 그 코로나 시기 이후에 2022년도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18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2025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36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기준으로 아직 정확한 숫자가 통계가 안 됐지만은 한 최소 500만 명 정도까지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제2의 관광도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부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SRT나 KTX 같은 기차를 예매할 때 예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이제 다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서울로 오시면 부산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가는 호텔 현장도 부산역에서 도보 5분 걸리는 초량동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여기 오시면 대부분 캐리어를 끌고 돌아다니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초량동도 원래는 숙박 매물이 많이 나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기존에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출장객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내수 관광 수요도 많았었기 때문에 모텔들 영업이 잘 되니까 매물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매입을 하신 분은 엄청 운 좋게 구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기존의 매도인께서 매입하셨던 금액보다 이하로 매입을 하셨고요. 보시면은 뒤에 지금 저 건물도 이번에 생숙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세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런 복합개발 사업도 요즘 부산을 인근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가 잠시 금융시장이 좀 수강되면서 요즘에는 또 많이 개발되는 사례가 없긴 한데요. 다시 금융시장이 좋아지면은 여기 부산역 인근 초량동은 많이 변화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 호텔이 신규로 매입을 하신 건물이고요. 매수인은 사실 부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으셨다고 해요. 근데 전국에 이제 숙박 물건을 많이 보시다가 이 부산 지역을 이제 처음 검토를 하셨었는데 단번에 마음에 들어 하셔서 바로 매입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산의 매입 가격은 36억 원이고요. 감정 가격은 40억 원 이상 나오는 현재 상황입니다. 몇 객실이에요? 여기가 31객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외관이나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건물의 연식 대비해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다 여기 모텔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초량동에. 그래서 여기 주변에는 숙박업소가 없지는 않은 편인데 비교적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요즘 감성과 트렌드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는 현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도 여기는 리모델링 조금만 해서 운영하면은 장사가 엄청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경쟁이 막 치열하진 않나요, 이 동네가? 이 동네가 사실 숙박 경쟁이 좀 치열한 동네이긴 해요. 공급수도 없는 편은 아니고요. 숙박업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관, 여인숙 같은 건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 안익 호텔에서 주로 플레이하는 이런 부티크 호텔의 감성을 가진 숙박업소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는 것들은 딱 명확해요. 비즈니스 수요도 어느 정도 가져가되 관광객들 타겟을 하면 여기는 장사가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더일식에서 많이 전개를 하는 미타세아라는 브랜드가 접목이 될 예정이고요. 최대한 외관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내부에 좀 힘을 실어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조금 다른 현장들 대비해서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지하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보통 이중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램프에도 보통 주차를 해놓게 되면은 총 10대까지 무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역 근처니까 네. 차를 끌고 오신 손님은 많이 없긴 하겠네요. 많이는 없을 텐데 그래도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인근에 지금 공용 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 이슈는 크게 없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현장의 주요 로비 구역입니다. 이제 직원이 상주하면서 이제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시더라고요. 평일에 제가 몇 번 왔었는데 거의 한두 객씩 빼고는 만실 수준이었었습니다. 기존에도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는데. 네, 기존에도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이 평균적으로 연평균 5천에서 6천 정도 꾸준하게 내셨었던 것 같고 성수기 때는 7, 8천, 1억까지도 충분히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셔서 객실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가장 작은 타입의 객실입니다. 그래서 침대 하나와 테이블이 하나 놔져 있고요. 우리 예전에 한 10년 전에 되게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한번 하셨대요. 지금 보시면은 객실 청소나 관리 상태는 괜찮은 편이지만 우리 안익 호텔의 컨텐츠나 그다음에 객실의 컨셉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객단가를 많이 높여서 받기는 힘들 거예요. 여기는 저렴한 가성비 위주의 플레이를 했던 호텔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화장실도 컨디션이 괜찮죠. 여기는 이제 타일도 비싼 걸로 좀 시공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습도나 온도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트윈 타입의 객실입니다. 아까 보셨던 방보다는 조금 넓죠.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분들은 보통 2명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4명, 친구들끼리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4명이서 이 객실 하나를 빌려서 같이 자게 되면은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은 3만 원, 4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가성비 있게 운영하기에는 좋은 플레이죠. 그리고 저희도 나중에 리모델링 이후에도 트윈 객실도 별도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대전에서 현장 운영할 때 트윈 객실이 과연 수요가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트윈 객실 주말에는 인기가 엄청나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윈 객실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욕조를 넣을지 안 넣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욕조가 미타세하다 보니까 좀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타스야는 약간 큰 조정조가 있는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큰 조정 욕조는 사실 객실 컨디션에 맞게끔 방 2개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넣곤 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통합을 따로 진행하는 방이 맨 꼭대기에 있어요. 또 하이라이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마이 리틀 가든. 저의 정원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일단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이 공간이 이 호텔의 메인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처음 왔는 순간 이 지금 나무 데크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되게 프라이빗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는 바베큐 그릴도 있었고요. 파라솔까지 펼치면 여름에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조정 욕조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객실은 이쪽에 이제 들어오시면 있어요. 현재 이제 객실 내부입니다. 침대가 이렇게 2개, 여기 하나. 6명까지도 주무시기에는 특별히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이제 객실을 조금 레이아웃을 변경을 통해서 대수산 인허가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실을 조금 예쁘게 레이아웃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약간 부산 쪽이라고 해서 다 장사가 잘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다른 지역들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한 기획과 설계, 시공 없이는 컨셉이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되게 이제 모던하게 그냥 깔끔하게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호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재방문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 OTA 상에서 보고 되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일반 개인이 생각해서 디자이너화 시켜서 객실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그런 특색을 갖추는 숙소들 위주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정말 가격이 저렴하거나. 근데 이제 가격 경쟁은 사실 되게 위험한 치킨 게임이에요. 결국 무한 경쟁이 되고, 다행히 부산역은 그렇지는 않아서 여기는 어쨌든 여름에 성수기 수해가 존재하는 지역이라서 객단가는 그래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은 사실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대비해서 집가 상승률이 그동안 많이 높았던 지역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내국인 수요들도 늘어나면서 집가 상승률이 향후 5년이나 10년 내에는 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산역 인근으로 지금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저는 집가 상승률은 많이 올라갈 지역으로 초량동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서울 같은 지역들은 종로 쪽은 요즘 평당 2억 원 가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3천만 원 이하로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고, 인근의 토지 거래 사례들은 2천에서 평당 3천까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역 인근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자체는 서울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인 거죠. 근데 저는 조금만 눈을 돌려서 다른 지역을 이제 부산이나 아니면 울산 같은 지역들을 검토하시게 되면은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정말 매력적인 지역이라 생각이 들고, 가져가는 현금 수준이 이런 광역시급들은 보통 20% 수준이거든요. 5년 정도만 있으면 내가 투입한 자기자본금이 다 회수가 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는 나중에 대환대출이나 증액대출을 통해서 에쿼티를 회수를 보통들 많이 하시거든요. 길어도 2년 안에는 내가 투입한 현금은 다 회수가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운영 이익을 통해서 내 자기 자본금을 회수하고 매각 차익은 플러스 알파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서울 같은 지역들은 운영 현금 흐름은 조금 포기하고 집가 상승률을 통한 매각 차익으로 크게 나중에 돈을 벌어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좋긴 하겠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모델링 되고 났을 때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성수기 7, 8월 정도는 매출 9천은 솔직히 무난해 보이고요. 그 외에 가을이나 봄 같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7, 8천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매출 대비해서 거의 3천만 원에서 최대 한 4, 5천만 원까지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운영 수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31객실 규모 호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장 프런트가 3교대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대실 판매도 할 거기 때문에 대실 판매가 이 숙박업 호텔에서는 아주 꽂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프런트에 직원이 한 명은 상주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야간 시간대를 제외하고. 그래서 3명 인건비가 보통 한 명당 한 2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메이드들은 31객실 기준으로 보통 3명 정도를 써요. 그래서 메이드를 3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명당 한 315만 원 정도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 달에 한 1,500 정도 이제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타 관리비나 운영비, 세탁비 등을 이제 감안하게 되면 고정비가 한 3,000에서 4,000 정도 나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금융이자를 제외하면 이제 수익이 되겠죠. 객실 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저희가 수도권이나 이제 광역시급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은 객실당 매출이 250만 원 이상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0객실만 하더라도 매출이 한 달에 2,5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3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진짜 잘 되는 호텔이거든요. 제 대전에 있는 낙원 온천 호텔도 객실당 저번 달 기준으로 3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컨셉과 이 동네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진짜 중요한 거긴 해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료칸 스테이로 좀 만들어 두면은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내수 수요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한 2시간 반 정도를 기차를 타고 와서 부산에 도착해서 해당 잔금 현장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오늘 호텔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요즘 정말 부산에 엄청 핫해지고 있어요. 걸을 때마다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장도 총 4개월간의 시공을 거쳐서 새로운 료칸 스테이로 좀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부산이나 지방 권역에서 모텔을 매입하고 싶은데 과연 매출이 잘 나올까요? 이 동네에서 운영 수익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은 지금 아래에 하단 링크가 있어요.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회신해서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유식의 정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